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오늘 기사인데 저는 이 데이터가 참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과연 어느 나라가 비트코인 수익률이 가장 높을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회에서 어느 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지. 2년 전 제가 데이터를 본 걸로는 우리나라가 9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박인 게 베트남이 7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강국이고 학력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뒤처졌어요. 제가 뭐 베트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투자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블록체인은 되고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러고 거래소를 폐쇄한다 그러고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 또 어김없이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니, 이렇게 다 오픈하고 이제 블록체인을 키워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정책 입안자들이 뭔가 하나 나타나면 공부하려는 생각들은 하지 않고 그냥 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그들의 지지도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놈의 나라가 발전이란 걸 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권력만 잡으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그들의 아둔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나라 외화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회에서 베트남보다 못한 성적을 가지고 이런 IT 강국, 최고의 학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베트남보다 더 뒤처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른 인터넷 때문일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10초에 사고팔고를 3번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결국 수익률의 최고는 존버였다는 게 나타났죠.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도 매수가 늦기 때문에, 계속 로밍 중이기 때문에 에이 단타하지 말고 그냥 두자, 인터넷이 잘 구동되지 않는 나라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았다는 거. 등산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업비트 차트를 보면서 에이 손절하자, 이번에 들어가 볼까? 그냥 등산을 하면 등산을 즐기고 바다에 갔으면 바다를 봐야 되는데,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너무 빵빵 터지니까 쓸데없이 우리들은 자꾸 업비트를 보죠. 비쌈을 보죠. 그리고 선절을 하게 되면 오르고 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떨어졌다는 거 잘 아시죠? 그때 손대지 않았더라면, 그냥 등산에만 집중을 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제 생각에는 김치 프리미엄도 우리나라에서 매도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터넷 처리 속도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질 못합니다. 너무나 빠른 인터넷 처리 속도를 해외에서 따라오지 못하니 우리들은 라이브로 매도 매수를 하지만 그들은 녹화본으로 매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 처리 속도가 빠른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같이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매수가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니 짜증나서 그냥 투자가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작년에는 몇 위를 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2021년에 작년에 영국 투자자보다 6배 더 많은 암호화폐 이익을 실현을 했다. 작년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는 470억 달러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 이 데이터는 영국을 6배 앞질렀다. 470억 달러면 하나로 58조 정도 되나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 독일, 일본, 차이나, 터키,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다시 9위! 영국은 81억 달러, 독일은 58억 달러, 우리나라는
39억 달러 정도 되네요. 수익률이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이익 실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7배 많은 인구수를 가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긴 했겠죠. 인구수 대비 데이터를 따지다 보면 이익 실현 금액은 1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구수는 7배. 그래도 너무 서운한 성적이죠. 자발데기 없는 우리나라 정부를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도 매수를 너무 즐기지 마시고 손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계시면 그 자리 옵니다. 그 어떤 코인이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문제지만 어쨌든 미국은 전년 대비 476%가 증가했다. 얼마나 많은 현금 부자들이 또 태어났을까요? 현금 부자들이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겠죠. 이제 미국에서도 개미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고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개미 하면 우리나라죠.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펼쳐질 걸 생각하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손절하지 않고 진득하게 궁뎅이 딱 붙이고 기다린다면 3년 뒤에, 4년 뒤에, 2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까요? 리플을 들고 계시는데 당연히 수익률과 이익 실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할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던 중국도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아졌고 이게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채굴자들 다 나가라.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을 했던 중국에서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 정치가들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데이터는 승질나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데일리 아들 기사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SEC에 공개 서한을 보내 2가지 새로운 제안을 비판했다. 암호화폐 시장을 다 처먹으려는 SEC. 그게 정답일까요? 왜 미국 SEC가 굳이 전 세계 모든 노드들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를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것도 꼭 SEC가 그들의 그늘 안에 두려고 할까요? 이게 정답일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아직도 의문이고 아직도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SEC는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욕을 먹는, 잘 좀 하라는, 똑바로 하라는, 너무 욕심만 챙기지 말라는,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데이터를 내놓아라 라는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생태계는 규제, 이 규제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호재에도 한계는 맞닥뜨릴 겁니다. 호재가 떠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승이 아닌 결국 규제라는 턱에 부딪혀서 규제라는 벽에 헤딩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금리 정책이든 코로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규제, 어떻게 이 생태계를 압박을 할 건지, 어떻게 이 생태계를 유지시킬 건지, 어떻게 소비자를 보호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빨리 XRP 리플은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인정을 받아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비트 흡공이 아닌 XRP 흡공이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XRP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결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미국이 인정하는, 인류가 인정하는 암호화폐 1호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XRP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XRP가 승소를 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기업, 정부들이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법으로 딱 정해진 놈을, 합법적인 놈을, 깨끗한 놈을 선택을 하겠죠. 거기에 발 맞추어서 XRP 리플은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NFT든 스마트 컨트랙트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XRP 리플 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 어떤 이벤트도 규제의 독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암호화 생태계에 대해서 혁신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SEC를 공격을 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쁘게 써서 SEC에 보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올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코인 회사도 아니고 코인 회사 대표도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들의 테두리 안에 두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 회사를 건드리느니 차라리 거래소를 건드려서 거래소를 먹어버리면 코인 생태계 전체를 인풋할 수 있겠다. 그들의 우산 안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마무지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그들 밑에 둔다고 해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그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리 겐슬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두 공화당 의원은 그런 게리 겐슬러 SEC의 광범위한 정의가 시장 참여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일정한 테두리도 없고 일정한 규칙도 없고 일정한 룰도 없이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가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게리 겐슬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게리 겐슬러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죠. 독성적인 게리 겐슬러의 규제 말고 의원들은 SEC가 시장 참가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사용을 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더 이상 모호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잘 좀 만들어라. 너무 욕심 챙기지 말고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규제를 만들어라 라고 똑똑한 공화당 의원 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5,270만원, 리플은 938원. 오늘 또 XRP 리플 소송 관련 이야기입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SEC에 대한 주요 승리 점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에 대한 데이터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도 좋은 이야기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리플 방송을 거의 지금 5개월여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욕을 뒤지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일 방송 봐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좋아지겠죠? 이제 뭐 괜찮아지겠죠? 이런 이야기도 지긋지긋하시죠? 이 기사는 법원에서 SEC의 요청을 쌩을 깠다는 이야기 제가 드린 적 있죠. 미국 증권위원회의 DPP 재검토 요청이 연방판사에 의해서 기각됐다. 시간을 좀 애지간히 끌어라. 징글징글하다. 지겹지도 않냐. 왜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하니? 아직 준비가 덜 됐니?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를 발표하기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 끊임없이 시간을 끄는 SEC. 끊임없이 잘 기다려주시는 제 구독자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제 주위에 드디어 XRP를 던지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조금씩이라도 오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리플이 오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시장에서 개미들이, 여러분들이 리플을 던지지 않고 꼭꼭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지 못한 인내심이 약한 사람의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와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놓치는 것 뿐입니다. XRP 리플의 연속적인 승리로 회사는 주요 소송 해제 후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을 얻었다. 자신감 좀 애지간히 얻고 가격 좀 올라가 보자. 리플의 승리는 불확실성의 벽에 직면해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XRP 리플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암호화폐 세계에 나쁜 선례가 설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는 몇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라. 미국이 살 길은 지금 제 생각에는 리플 XRP 밖에 없다. 암호화폐 시장을 먹는 것이 결국 미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